약 30만 년 전, 유라시아 대륙 곳곳의 동굴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과 몸을 섞었고, 네안데르탈인은 데니소바인과 하룻밤을 보냈으며, 데니소바인은 또 다른 정체불명의 미스터리 종족과 관계를 맺었거든요. 말 그대로 종의 경계 따윈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난규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어떤 집단은 동시에 여러 종족을 상대했고, 시간과 장소만 맞으면 누구든 파트너가 될 수 있었죠. 현대인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만나기만 하면 관계를 맺었고, 그 생생한 증거가 지금도 우리 몸속의 DNA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유럽인과 아시아인 DNA의 최대 5%가 인간이 아닌 다른 종에게서 왔다는 사실. 믿기 힘들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거든요. 선사시대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문란한 세계였습니다. 도대체 우리 조상들은 왜 이렇게까지 문란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들의 DNA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은 DNA가 폭로한 고대 인류의 충격적인 성생활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든 만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 조상들의 연애사가 훨씬 더 복잡하고 극적이었습니다. 최신 유전자 분석 기술 덕분에 과거 수십만 년 전에 벌어진 일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거든요. 과학자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고대 DNA를 분석한 결과, 당시에는 최소 4종류의 고대 인류가 서로 교배하며 지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존재가 바로 네안데르탈인이죠. 한때는 인간과 전혀 관계없는 멸종된 아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약 4만 년 전까지 유라시아 대륙에 살았던 고대 인류였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질병 때문인지 개체수가 너무 적어서인지 정확한 멸종 원인은 아직도 논쟁 중이에요. 그런데 데니소바인은 네안데르탈인보다 훨씬 더 미스터리한 존재입니다. 이들은 아시아 전역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리가 이들의 존재를 알게 된 건 순전히 DNA 증거 덕분이거든요. 2010년에야 처음으로 확인됐다는데,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의 동굴에서 발견된 어린 여성의 손가락뼈 하나로 새로운 종족의 존재가 밝혀진 겁니다. 워낙 알려진 게 없어서 아직 정식 학명조차 붙지 않았을 정도죠. 흥미로운 건 이 동굴에 네안데르탈인도 가끔 살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두 종족이 동시에 이곳에 살았는지, 아니면 한쪽이 떠난 뒤 다른 쪽이 들어온 건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 동굴에서 몇 개의 데니소바인 유골이 더 발견됐고, 중국 티베트 고원에서도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DNA 분석 결과 데니소바인은 검은 피부와 머리카락, 눈동자를 가졌고, 체격과 얼굴 생김새는 네안데르탈인과 비슷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발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현대 인간 4명의 DNA를 분석한 결과,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이 우리 조상인 호모사피엔스와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 DNA의 3%가 고대 인류와의 교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유전자 교환은 20만 년에서 30만 년 전 사이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전 예상보다 훨씬 오래전 일이죠. 더 충격적인 건 데니소바인 DNA의 1%에서 발견된 유전 물질입니다. 이 DNA는 인간도, 네안데르탈인도, 데니소바인도 아닌 정체불명의 고대 인류에게서 온 거거든요. 과학자들의 논문에 따르면 이 미스터리 조상에게서 유래한 유전자 영역의 15%가 현대 인류에게까지 전해졌다고 해요. 바로 우리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체불명의 고대 섹스 파트너는 누구였을까요? 가장 유력한 후보는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직립 인간이라는 뜻을 가진 정식 학명이죠. 호모 에렉투스는 아프리카를 떠난 최초의 인류 조상 중 하나로 여겨지고, 현재의 중국과 인도네시아 지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의 외모는 우리와 상당히 비슷했어요. 다만 다리가 좀 더 길고 팔은 조금 짧았죠. 얼굴은 우리처럼 평평했고, 코도 우리처럼 튀어나와 있었으며 채모도 많지 않았습니다. 뇌 크기도 컸지만 지적 능력은 집단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초기 호모 에렉투스 집단에서는 뇌발달이 어린 시절에 일찍 멈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꽤 자립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요즘 인간 아기들처럼 몇 년 동안 부모 손에만 매달려 있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 중에서 호모 에렉투스가 가장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자바에서 발견된 화석을 보면 최소 11만 7천 년 전까지 이들이 살아있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2013년
네이처지에 실린 한 논문이 이 미스터리 조상의 정체를 밝히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몽골 알타이 산맥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DNA를 분석한 결과였죠. 논문에서는 그 DNA에 고대 유전자 증거가 있다고 밝혔고,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 사이의 관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호모 에렉투스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분명히 상당히 문란한 종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연구자들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이유죠. 만약 네안데르탈인끼리만 관계를 맺었다면 DNA 추적이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나는 족족 다른 종족과도 관계를 맺었던 탓에 지금 과학자들은 마치 형사가 범인을 찾듯이 복잡한 유전자 추적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번 새 논문의 유전자 분석에 따르면 이 미스테리 조상은 약 100만 년 전에 현대 인류로 이어지는 계통에서 갈라져 나갔고, 이 시기가 바로 호모 에렉투스를 가리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호모 에렉투스를 미스터리 연인으로 공식 지목하는 데는 한 가지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의 완전한 유전자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대 인류의 DNA는 현재 분석할 수 있는 양이 너무 적거든요. 완전한 유전자 분석 기술은 지금까지 주로 연구용으로만 쓰였지만 최근에는 의료 현장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는 개인의 유전자 정보로 어떤 질병에 걸리기 쉬운지 미리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하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몸속에는 이 고대 인류의 DNA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유럽인과 동아시아인 DNA의 1%에서 3% 사이가 네안데르탈인에게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세아니아 지역에 사는 현대인들의 경우 DNA의 5%까지 데니소바인의 흔적을 담고 있죠. 하지만 호모 에렉투스일지도 모르는 그 미확인 조상의 DNA는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들의 고대 성생활 흔적을 찾아낸 것도 정말 희미하게 남아있는 유전자 자국을 하나하나 추적했기 때문이거든요. 증거가 그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얘기죠. 어쩌면 여러분 몸속에도 지금 이 순간 그 조상의 DNA가 흐르고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은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 종 사이의 교배가 여러 차례 일어나면서 이 DNA가 현대까지 계속 남아있게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미스터리 조상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전해진 가장 확실한 경로가 데니소바인입니다. 데니소바인이 그들과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내용을 보면 초고대 조상에게서 나온 유전자의 15%가 데니소바인을 거쳐 현대 아시아인과 오세아니아인에게 전달된 흔적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데니소바인과 고대 인류가 불과 1만 5천 년 전까지도 관계를 맺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미스터리 DNA를 갖게 된 경로가 꽤 직접적인 셈이죠. 물론 미스터리 조상이 인간과 직접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많지 않아요. 누구였든 간에 인간과는 그다지 많은 관계를 맺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원했지만 여건이 안 됐거나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았을 수도 있죠. 관계라는 게 원래 복잡한 법이니까요. 그런데 좀 더 복잡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간이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만이 아니라 그 미스터리 조상과도 직접 관계를 맺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미스터리 조상과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인간 사이의 복잡한 삼각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더 확실하거든요. 미스터리 조상과 네안데르탈인 사이에 겹치는 영역의 35%가 연구팀이 조사한 아프리카 출신 현대인의 DNA에서도 발견됐어요. 이 말은 유전 물질이 먼저 네안데르탈인에게 전달됐고 네안데르탈인이 그걸 다시 우리에게 물려줬다는 뜻입니다. 현재 그 고대 인류의 완전한 유전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교배가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집단들이 특정 시기에 특정 장소에서 만났을 때마다 유전자 교환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이들은 기술적으로 다른 아종인 상대와 몸을 섞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기만 하면 관계를 맺었거든요. 어쩌면 여기에 현대 인류를 위한 교훈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해서 유전자 분석이 더 쉬워진다면 우리는 고대 인류의 성문화에 대해 또 무엇을 알게 될까요? 수십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남긴 흔적은 지금도 우리 몸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고, 과학은 그 비밀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종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미스터리 종족까지. 이들 모두가 우리를 만든 조상이었던 거죠. 종의 경계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만나는 족족 관계를 맺었던 그들의 자유분방한 성생활이 결국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의 몸속에도 지금 이 순간 그 문란했던 조상들의 DNA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충격적인 비밀들이 밝혀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